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이 부동산 법률TV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방송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방송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제가 이 1986년도에 춘천에서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 지방법원은 38선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고, 이 지역은 6.25 사변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서 이 관공서가 보관하는 문서가 거의 소실되었지요. 더욱이 인민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공산당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문서는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합니다. 이 조상 땅을 찾으려면 6.25 이전의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그러한 문서가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상 땅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서를 정부 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등 타 지역에서 찾아야 했고, 때로는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일본 정부에서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많이 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상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텐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조상 땅인 사실은 거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는 현재와 같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그러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문서화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소유했던 토지나 임야는 조선 총독부가 소유자로 거의 다 인정을 해주었고, 조선 총독부가 그때 인정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상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문서로는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가 있습니다. 즉 1914년경부터 수년간 전국의 토지와 임야의 소유자를 조사를 해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이 사정작업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와 임야는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처음 이 등기라는 제도가 생겼고, 전국적으로 이 등기소가 지방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가 작성된 이후에는 소유자는 등기로서 소유권을 표상하게 됐고, 소유자는 이 등기소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소위 땅문서, 이 등기필증, 등기재증이라고도 합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아서 이를 소중하게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그 땅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을 입증하는 문서로는 그 외에 조선 총독부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보안님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작성된 이 보안님 편입 명세서에도 해당 임야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도 조상 땅 찾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기타 일제 때의 그 사방공사 계획서도 있고, 또 납세고지서 등 조선 총독부가 재산세를 부과한 서류로도 조상 땅을 찾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는 모두 한자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자와 약간의 일본어를 알아야 문서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상의 이름이 기록된 일제 때의 문서를 찾았어도 모두가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조상 땅을 찾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때에는 행정구역으로 이 군, 면, 리까지만 되어 있고, 도심 지역이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는 번지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때 문서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번지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자로 된 이름 석자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나의 손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한자로 표기를 했어도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이 좋은 의미의 한자로 한정되어 있고 또 명문가일수록 이 돌림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돌림자를 빼면 이름 석자 중 하나의 글자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족보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많아서 족보로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동일인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조상 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제 때의 소유자가 우리 선조다 라고 주장하는 후손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서로 자신의 선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 땅이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줘야 이를 찾을 수가 있죠. 이 동일인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절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법원의 실무입니다. 다음 방송도 조상 땅 찾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강의 내용은 제가 쓴 책인 그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1권 19쪽 이하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